이 원래 충남도청이 어디 있었죠? 공주. 예, 그렇습니다. 공주에 있었죠. 그래서 그 본래 조선시대 충청 가명이었죠. 그게 네. 공주에 있을 때. 그 가명이라는 게 뭐죠? 가명? 예. 공주목의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그 행정기관을 가명이라고 표현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쉽게 얘기하면 관찰사. 관찰사.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충청남도 지사가 있던 곳이 이제 가명이 있는데 그때 관찰사는 정말로 썬 파워죠. 그 어떤 행정의 수장뿐만 아니라 검찰 기능. 예, 그 사법 기능도 가지고 있었고 세금도 거둘 수 있었고 엄청난 그런 그 그때가 더 근데 지자체였네요. 저만 해도 몰랐어요. 진짜 몰라요. 그때가 더 지방 자치였네요, 솔직히. 조선 시대에는 네. 그런 중앙 집권지지만은 네. 그런 요소가 좀 있었어요. 향약도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방 자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그 도청이 이제 공주에 있었는데 1896년도에 우리나라 갑오개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는 충청 가명이었는데 그 전에는 갑오개혁 이후에 충남북이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1910년도 한일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일제가 도청 가명을 도청이라고 그때부터 그리고 관찰사로 도장관이라고 이렇게 또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런 건 진짜 그럼- 책에서도 못 읽어요. 아, 국사 책- 책에도 안 나와요. 아니, 책에 다 나와요.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근현대에서 와야지 나오는 거지. 옛날 우리가 배우는 그런 국사는 근데 이렇게 다 읽어주니까 좋은데. 읽어주는 책이네. 근현대사를.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04년에 일제가 이제 경부선 철도를 부설을 하면서 아무 그냥 이름 없던 그 이 시골 대전 리에서. 대전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요 재미난 게 1910년대부터 이미 그 공주의 도청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전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때부터 나왔어요. 1910년대부터. 뭐가 남아 있나요? 그런 기록들이 얘기들이? 있어요. 뭐가 네. 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대 그 도지사 아죠? 초대 도장관이 박중양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걸 정식으로 조선 총독부에 건의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오래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그 도청이 공주에 있던 도청이 대전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여러 치열했잖아요. 가지 그럼요. 이게 네, 한편의 네. 드라마보다 더 글쎄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주 상당한 그 어떤 그런 유치장. 투쟁과 유치, 유치와 그렇죠. 반대와 이게 막 반대와 그게. 목숨 걸다시피 네, 했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드라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 그냥 유치전에서 예. 끝나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럼요. 반대 운동도 심각했어요. 굉장히 심했죠. 네, 굉장히 그러니까 심했어요. 여기 대전 유지 중심으로 도청 이전 대전 기성회, 공주는 또 도청 이전 반대 반대. 공주 시민회 치열한 싸움을 벌였는데 처음에 어쨌든 대전이 좀 불리했죠. 이게. 그럴 네. 당연히 네. 기득권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주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냐면 대전에 있는 그 유지들이 이렇게 이제 그 비자금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계에다 이제 이게 다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당시에 야마나시 한조라고 하는 조선 총독이 있었는데 그 도청 이전과 둘러싼 뇌물 사건이 벌어져요. 그때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이슈가 됐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 총독이 그만뒀어요. 그때 적폐청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아주 정말로 한편의 드라마처럼 1900 거의 10년대부터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본격적인 건 물론 1920년대부터 벌어졌겠지만 그래서 1931년 1월에 당시에 정무총감이 총독부의 통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전 이전을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그래서 또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뒤집어져요. 또 뒤집어지는 게 일본의 귀족원이라는 데가 예산을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주가 또 이제 만세를 불렀겠죠. 이제
대전으로 못 간다 했는데 또 바뀝니다. 예산이 다시 살아나요. 행정수도 저 오는 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거의 아, 그렇습니다. 행정수도 최근에 엎치락뒤치락 세종시, 하고 예. 거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그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3월에 조선 총독부하고 대전 기성회가 도청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어떤 수술을 받아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거쳐서 충남 도청이 이제 완공됐습니다. 그때 건설 비용이 보니까 예. 한 17만 6천 원인가? 그 정도 예, 되는 거 저도 같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네, 네. 지금 돈으로는 얼마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돈으로 얼마나 될까요? 저도 이게 사실은 책에서 본 거예요. 책에서 본 건 한 70에서 80억이라고 그렇게 아. 그 2013년도에 그 문화재청하고 대전시가 만들어낸 도청 당시에 그 디스플레이 전시했던 그 책에 책자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년 2개월이면 사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닌데 그 도청 건물이 지금 봐도 보시죠. 멋있죠. 예. 그 지금 대전 우리 충남도청이 충북도청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아. 근데 그 내부나 이런 이 소위 말하는 디테일들을 보면 이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달라요. 이 충남도청이 진짜 잘 지었어요. 그래서 네. 지금 봐도 거의 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1932년이면 거의 뭐 80년 넘었죠. 90년. 80년이 아니라 90년 90년 훨씬 이제? 넘은 네, 건물인데 네. 또 불구하고 현대적인 감각이 네. 아주 살아있어요. 저 질문한다 해도 하시죠. 저 모르는 게 많아서 예. 옛날 역사는 그럼 그 부지 선정은 어떻게 그게 또 좀 재미난 공주갑부가 예, 이제 예. 예. 우리가 그 과수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아니 이게 지금 대전역과 그 예, 예. 딱 그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예, 되어 예. 있는 딱 그 그리고- 예,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옛날 도지사실이죠. 2층 그 네. 지무실에 베란다를 해서 내려다보면 내다보면 그게 바로 이제 원래 대전의 중심축이잖아요. 네. 도청에서 대전역 사이에. 근데 그게 저는 일제 강점기 때는 세계로 통했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요. 조금 전에 물어봤던 네. 그 땅 문제, 네. 그거 거기에는 또 김갑순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어요. 대전 땅에 약 40%를 소유했었다고 하는 전설적인 참 원장님 뭐라고 해야 쓰신 되나? 책에도 다 나오시는 그분. 근데 1930년대 부동산 재벌. 그랬어요. 네, 그런- 예. 우리 1920년대, 30년대, 네. 1930 몇 년도에 그때 그 충남 대전 그 부죠. 대전 부에서 대전 부세 일반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앞에 사진이 있어요. 대전역에서 충남 도청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언덕 비슷하게. 영열탑이 있던 예, 예, 데까지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예, 약간 그래서 그런 도로인가. 그게 음. 정확한 그 산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용봉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어느 기록에서 제가 봤어요. 용봉산. 용봉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기록을 봤는데 이게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지대가 거기를 깎아서 그래서 만들었는데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예. 계획도시니까. 아니 거기 예. 응, 예. 딱 그렇게. 예. 계획적인 것은 아니고 원래 또 어떤 그것도 연구하신 분의 그 자료에서 봤는데 원래는 거기에 그 인동에 있었던 군시 공장이 있잖아요. 네. 군시 공장에 거기다 터를 샀었대요. 도청 자리예요? 예, 도청 그쪽 근처가 이제 가수원이니까 뭐 땅값이 좀 쌌겠죠. 도청 오기 전이니까. 근데 하려고 보니까 거기가 이제 자꾸 시가지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도청 당시 그 땅에는 그것도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김갑순이 그거 알고서 그러니까 도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또 깊숙이 개입을 한 걸로 여러 가지 그 기록에도 나옵니다만은 그거든 도청에 오면 땅값이 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땅을 또 안 팔려고 했더니 당시 도청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분이 도청을 거기다 안 짓는다, 딴 데다 짓는다 이런
헛소문도 퍼뜨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관이 개입하면 예. 다 똑같아. 뜬 소문들이 나오고 부동산 값이 뛰고. 당시 신문 보면 네. 그런 거 있더라고요. 당시 신문에 보면 그 도청이 오면 인근에 땅값이 오를 걸 미리 예감하고 김갑수 씨가 대흥동 일대 땅들을 샀다고. 예, 거의 대부분을 갖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그 사람들이 월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대모를 하는 거예요. 집값을 내려달라. 뭐 이런 것들이 기사가 그 당시 기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전에 보문산 들어가는 입구에 그 별당 건물도 거기도 네, 그 네. 김갑순 그 별당이었죠. 거기가 지금 대사동 거기. 그거는 제가 확실히 어디예요? 거의 다일 거예요. 네. 그분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그 공주 가면 그 생가 그 터 있잖아요. 네. 굉장히 뭐 관리를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도청 건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거리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건물 바깥에도 있고 안쪽에도 있는데 그 오동나무 비슷한 문양? 문양 있잖아요. 네. 몇 개 그게- 떼냈잖아요 또. 예, 근데 그게 조선 총독부 문양이라고 한동안 또 막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또 아니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예. 또 문양이다. 그렇죠, 그런 문양이었다. 이런 예, 이야기. 맞습니다. 예. 오야 씨 뭐 이런 거. 예, 예, 예. 아유 도청은 아무튼 뭐 처음에 옮겨오는 네. 과정에서도 파란만장했고 그 파란만장함과 이 일맥상통하게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준공식이 10월 달인가 10월 1930년 1일. 10월 달에 있었는데 7,000명 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뭐 당시- 며칠 했대요. 축하식을 며칠간.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던 대전에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기업했던 사람들, 관공서 사람 이 사람들은 이제 만세 놀라가지고 아마 그냥 근데 막 그럴 며칠씩, 가치가 예. 있던 곳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이후로 예, 지금까지 지금 세종시 생각하면 아마 거의 그렇죠. 그럴 겁니다. 좀 재미난 네. 기사 본 것 중에 하나가요. 어. 32년도에 여기 왔잖아요. 네. 도청이 이전하고 나서 음. 미리 투자하신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동네에다가. 그러니까 도청이 오니까 선점하느라고. 근데 한 3, 4년을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못 투자했네. 그거 지금 세금- 세종이랑도 너무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종이 세금을 세종이 깎아달라고 맞아요. 세금을 깎아달라고 네. 막 그런 민원들을 저 옛날 신문들 읽다 보면 그런 기사들이 있더라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 자 이제 그러고서 어쨌든 또 세월이 이렇게 흘러서 1945년 8월 15일 전 지금도 그게 의문 중에 하나가 8월 15일 날 일본이 패전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기도 하고 또 당시에 대전에서 나왔던 그 신문 중선일보라고 하는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이 8.15 해방이 됐다라는 걸 전국에서 최초로 보도했다라는 아. 근데 그 신문이 왜 살아남았냐? 일제가 194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 신문들은 다 강제에 다 폐간시켰잖아요. 그런데 중선일보는 일본 사람들이 맞아. 만들어서 발행했던 신문이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거고 또 거기에 근무하던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 활자를 어디다 담장 밑에다 숨겨놨다가 그걸 해서 8.15 해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다고 하는 그런 또 스토리가 또 있죠. 그것도 재밌겠네요. 예, 예. 이분 찾아내면은 어. 위인전기 하나 만들어줄 수 있겠는데. 의외로 대전이 1등으로 한 곳이 많아. 아, 예, 예. 네. 그러고 이제 6.25로 넘어가면 또 이게 다시잖아요, 두 분 다. 도청이 어떤 네, 위상이었던가를. 그렇죠? 음, 중앙청이었죠, 뭐 중앙청 네. 임시. 음. 우리 한 이승민 20 정도? 20. 예, 그렇습니다. 20일인가 21일간 네, 네, 임시 네. 수도 도청 임시 중앙청 건물로 활용이 됐는데 참 그 얘기하면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다른 게 아니고요. 3일 만에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났는데 3일 만에 우리의 위대하신 그 지도자가 딱 대전으로 서울로 버리고. 참 버리고 예. 건국의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수복당했다. 그랬다가 이분도 막 또 어디로 갔다가 다시 또 왔다가 막 그렇게 했잖아요.
목포로에서 가셨다는 설이 그 맞아요? 뭐 부산으로 네, 뭐 직접 못 예, 가고 대구로 갔다 네. 다시 뭐 어쨌든 간에 이게 이 대전 전투가 또 우리나라 그 6.25 전쟁사에 아주 남는 뭐 좋은 쪽으로 남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또 우리 대전에서 그래요? 벌어졌는데 그 전투를 치러냈던 전방지 사령부라고 하는 데가 도청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그 6.25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던 장소가 또 우리 충남 도청이었죠. 전쟁이 건물이 살아남았다는 게 맞아. 되게 건물이 그러면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요. 건물이 왜 살아남았겠어요? 대전역도 부서지고 웬만한 데 다 50년대 부서졌고 그 필폭도를 보면 예. 거의 다 했는데 그죠? 미군정 그 사용하던 데하고 여기 20일 좀 와 도청하고 계셔서 막. 다행히 살아남았던 거 아닌가? 그 폭격의 주 목적이 예. 북한군이 아니고 미군이 폭격한 거라고 아니, 하더라고요. 여기가. 제공권을 그 당시 네. 제공권을 미군이 가지고 그렇지. 있었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도청은 자기들도 나중에 써야 되기 때문에 폭격을 안 한 거죠. 그 왜 그 우리가 전쟁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측면은 아니겠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그 누구죠? 그 밑에 누구 장군한테 파리 폭격해라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 명령을 안 지키고 폭격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전략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 사람 누군 저 이름은 모르겠는데 프랑스를 너무 사랑한 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류의 문화 어떻게 보면 인류의 그 산물 인류가 그 지켜야 할 그런 유산인데 내가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도청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네. 쭉 이렇게 역사를 그 탄생부터 해서 예. 그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도청들을 지금 현재의 그 모습으로만 너무 좀 쉽게 이렇게 대하고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니까 좀 정말 들어요. 귀하고 역사성이 정말 진짜 중요한 자리인 이 곳인데 뭐 사람들을 많이 오게 뭐 활용을 하게 말 그대로 그치, 활용하면 활용에만. 자꾸 활용에만 좀 치중되어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전의 그 인구가 처음에 뭐 일본 사람이 뭐 180 뭐 8명이 들어와서부터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구가 한때 150만까지 갔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저는 아까 얘기한 대전역과 도청. 도청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랬던 아주 중요한 공간이 도청이었고 또 우리가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둔산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부터 원도심이 쇠락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둔산 개발되기 전까지 정말로 도청이 있던 그 선화동은 대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전에 아주 모든 관공서 또 뭐 하여튼 가장 번성했던 술집도 제일 많았고 음식점도 많았고 그랬던 아주 오늘날의 그 대전의 어떤 아주 중심적인 큰 장소성을 지녔던 공간입니다.